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은 앞서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광주 광산을의 새정치연합의 깜짝 카드였던 권은희 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남편의 재산이 축소 신고됐다라는 의혹이 네. 지금 계속해서 나왔고요. 앞에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의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봤습니다. 네. 어떤 재산이 얼마만큼 축소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윤상현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회견 아까 나온 내용만 보면 뭐 새로운 내용은 폭로 내용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선관위에 이 요청을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권은희 후보가 이 선관위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은 재산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총 5억 8천만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선관위 선거에 나오려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은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배우자의 지금 재산으로 3억 6천만 원. 그 배우자가 어느 빌딩에 상가 3곳을 가지고 있다. 네. 충북 청주에. 그렇게 해서 3곳에 3억 6천만 원만 신고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주식가액, 본인이 법인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비상장 주식가액으로 8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의혹이 나오는 것은 이 법인, 그 8천만 원의 그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이 법인이 실제로는 7곳의 상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있지만 그게 재산에서 누락됐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그 7곳에서는 수십억 이상의 값어치가 있고 최소한 월세로 들어오는 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의혹의 핵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일부러 누락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거고요. 권은희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권은희 후보 측에서는 이 재산은 본인이 직접 산 상가가 아니고 네. 본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이 산 곳이고 네. 법인의 재산은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법인의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만 네. 비상장 주식만 액면가액으로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8천만 원을 신고했기 때문에 의무를 다 한 것이다. 네. 이거는 현행 선관위 규정을 따른 것이고요. 현행 선관위 규정을 따른 것이다. 이 경찰 고위공무원 때도 똑같이 신고를 했는데 네. 소명이나 보정을 하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권은희 후보 측의 설명입니다. 정리하자면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없다. 네. 이번 건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네.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은 권은희 후보에 대해서 SNS에서도 네.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지영 씨가 트위터에 또 남긴 글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뭐 여당의 공세가 워낙 네. 드세다 보니까 또 그 공지영 씨가 이제 약간 권은희 후보를 옹호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네. 보면 언론의 의혹을 제기하는 게 맞지만 권은희 후보는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지 성녀를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벽한 무슨 성인, 모든 흠이 없는 사람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흠을 갖고 있는 거는 국회의원을 하는 데는 큰 장애물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옹호를 하는 네. 글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윤상현 사무총장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것처럼 이 권은희 후보가 흔히 말하는 진실과 맞서 싸운 인물, 네. 거짓과 맞서 싸운 인물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네. 예전에 나왔던 그 위증 의혹, 교사 의혹과 함께 이번에 재산 누락 의혹으로 이제 좀 더 흠이 나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 것을 계속 그 새누리당은 공격을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윤상현 사무총장이 남편의 직업은 도대체 뭐냐라고 네.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충북 청주에서 재산을 갖고 있고 권은희 변호사가 변호사로 활동한 지역도 이 충북 청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충북 청주가 있고 그렇지만 또 재산을 갖고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에도 또 빌딩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은 이거 전문 투기업군 아니냐 남편이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면서 이 권은희 후보를 계속 깎아내리고 있는 거고요. 일단 선관위 쪽에서 제가 오기 전에 통화를 해본 결과는 네. 현재로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 조사할 계획이 없다. 그러나 네. 새누리당이든 누구든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네.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네. 현재로서는 일단 법을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표절 논문 의혹 그리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런 것들의 단골 중에 사실 인사청문회의 그렇죠. 소재인데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등장하는 것도 이번 네. 730 재보선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오전에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내놓았는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어느 분야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동력이 생기는 것이고, 불행하게도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연불이 되고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730 재보선을 앞두고선 대한민국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겠다 이런 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보면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에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지지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출범 계획을 네. 이 시점에 이렇게 발표하게 된 배경을 뭘로 보십니까? 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결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맡겨놨더니 잘 못하더라. 그래서 그 새정치연합이 당 내에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이런 뭔가 우리나라 국가 개조의 대안을 제시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 골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희망사회 추진단하고 안전사회 추진단 두 개를 나눠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뭔가 좀 기회가 균등하지 못한 곳을 다 보정하겠다 이런 건데, 결국 핵심은 이 세월호 참사의 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이 약간 이제 좀 희석되면서 뭔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오르고 있고, 점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세월호 참사가 잊혀지는 데 대해서 더 그 불씨를 살리기 위한 네. 이 야당의 뭔가 이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권은희 후보를 둘러싼 계속되는 의혹 제기와 그리고 오늘 새정치연합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출범 계획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